안녕하세요. 재미있게 성경 읽기 바이블 다이제스트의 김석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근대 시대의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고대 시대와 중세 시대를 간략히 회고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 후로 약 500년 동안 고대 시대, 즉 헬라 철학의 시대였죠. 이후 500년부터 1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을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중세 시대의 철학은 고대 헬라 철학에 기반 위해서 기독교의 신학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헬라 철학의 토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플라톤 계열의 교부 철학,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계열의 스콜라 철학 등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1500년 이후 1900년까지 근대 시대와 900년 이후 현재까지의 현대 시대, 소위 근대 이후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 16세기부터 19세기의 근대는 그 전에 약 1500년, 2000년과 비교해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겪는 시기였죠. 산업혁명과 기술개발, 인구 폭증뿐 아니라 사람들의 철학도 하나님과 교회 중심에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의 시기를 인본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시대라고도 부르죠.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순서는 근대의 태동의 배경, 그리고 근대의 시작, 근대의 전개 과정, 또 근대의 몰락과 포스트 모던, 그 포스트 모던의 특징,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우리 시대의 해결책이 있는가,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대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대 시작을 1453년 동로마가 멸망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동로마가 멸망한 그 자체가 서양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근대가 시작되기 전 한 3, 400년 동안 유럽 사회를 소용돌이치게 했던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고, 두 번째가 흑사병의 대유행, 소위 팬데믹입니다. 먼저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229년까지 약 130년 동안 서유럽의 기독교 세력, 즉 교황청이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겠다라고 해서 일으킨 전쟁이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10차례의 정벌이 있었지만 그 중에 1차 정벌 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처참한 패배로 결론이 짓게 되죠. 전쟁은 이제 성지 회복이라는 그 명분과는 다르게 양측의 엄청난 학살과 전사라는 큰 피해를 입었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는 아무 의미 없는 전쟁으로 이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교황에 대한 반감이 증대하면서 교황에 대한 권위가 크게 추락하게 되고 약화되었습니다. 둘째는 서유럽 사회에서는 거의 1000년 동안 잊혀지고 지냈던 고대 헬라 문명의 재발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이제 이슬람 세력을 볼 때 무식하고 야만인으로 봤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서유럽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지고 온 헬라 고전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읽어보니까 그동안 교회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인간 중심의, 즉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단어 자체가 옛것이 다시 흥한다, 부흥한다는 뜻이죠. 근대 초기에는 이 진리는 헬라 고전에 있다, 고전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두 번째 요소인 또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을 휘몰아친 팬데믹, 흑사병의 대유행으로 1300부터 1352년까지 약 4년 동안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인 3천만 명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황과 교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폭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요. 근대 시점은 1453년 동로마의 멸망으로 잡지만, 사실은 1500년 전후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1500년 전후의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1456년에 구텐베르크가 금속알자를 발명해서 책이 마음대로 발간될 수 있게 했고, 1492년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죠. 그리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요약하면은 그 이전에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헬라 문명을 공부하면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시작되었고, 한편으로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중해라는 작은 바다에서 벗어나서 대서양이라는 큰 바다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래도 그동안 헬라 철학의 틀에 갇혀서 성경을 이해하던 데서 벗어나서 성경 그 자체를 중심으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시작됐던 거죠. 이제 근대 철학의 전개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이 15세기는 헬라 고전을 최고로 생각하는 르네상스 시대였고, 16세기 들어서는 교회가 헬라 철학의 틀에서 벗어나 오직 성경을 진리로 보게 되는 종교개혁의 시대였습니다. 17세기 들어서는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헬라 고전을 넘었다, 새로운 문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넘치는 과학혁명의 시대였죠. 그 이전에 헬라 문명을 봤을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알키메데스 원리라든가 아주 산수 정도의 도 놀랐는데, 이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계도 만들어내고 증기기관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면서 새로운 과학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혁명의 눈부신 성과를 토대로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종교는 미신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계몽주의의 시조는 데카르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어록으로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가치이고 진리라고 주장했죠. 15세기부터 18세기는 정말 멋있는 인간들의 스토리죠. 신과 교회의 족쇄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이고 또 자유롭게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간 중심의 어떤 휴머니즘 세상을 만들어갔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의 부흥이라는 문예부흥뿐만 아니라 과학혁명 시대를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상 전대미문의 변화를 이끌어냈죠. 그러나 이제 근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성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이성에 대한 회의를 촉발시킨 것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공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외치면서 황제 부부를 단두대 이슬로 처형한 대혁명은 이후에 민중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권력을 잡은 세력들의 권력투쟁이 전개되고 권력 잡은 자들의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후에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과 또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죠. 물론 이제 세계대전은 이미 이제 근대 몰락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이성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게 되죠.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성은 몰락하고 인간은 갈 바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후의 철학은 이제 19세기 이후 방황의 길을 걷게 되죠. 이 방황의 길은 이제 다양하게 전개가 됩니다. 근대 시대의 시간 구분을 자세히 보면 1453년 동로마 멸망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과 근대인데, 그걸 이제 근대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 전을 근대 전기, 또 그 후를 근대 후기라고 하죠. 근데 근대 전기에는 계몽주의에서 시작돼서 과학혁명, 이성이 계속 발전해 오다가 9세기 들어서 혁명과 전쟁을 겪으면서 이성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이후에 니체, 프로이드, 마르크스 같은 인물들이 새로운 절대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또 이성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또 무의식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절대 원리라고 주장하면서 또 지금까지도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탐색의 결과는 사실 완전한 절대 진리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근대는 종말을 고하고 1913년부터 이후를 근대 이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기 근대와 근대 이후는 다른 시기죠. 후기 근대는 프랑스 대혁명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이성의 회의가 확산되는 시기이고, 근대 이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로 포스트 모던이라고 지칭되는데,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절대 진리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해체, 다양성, 다원주의, 각자도생 이런 표현들이 포스트 모던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단어들입니다. 좀 더 자세히 부연해서 설명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즐겁고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또 올바른 삶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결론은 뭐겠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참 어렵죠.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철학의 결론은 허무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어떤 기독교적인 함의는 무엇일까요? 이성을 절대 진리로 생각했던 근대 시대부터 이미 이제 인간의 허무는 예정된 것이죠. 이성에 대한 회의가 더불어서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던데, 세상의 철학은 하나님을 이성보다 더 구태의연한 것으로 근대 이전 중세 시대의 어떤 유물로 생각해서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 사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것이죠. 또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내면은 더 허무하고 더 갈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고 갈급한 이 시대의 철학자들은 과연 어떤 식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유명한 하버드대 철학자가 쓴 책을 기초로 해서, 물론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그 책이 제시하는 삶의 방향을 설명드리고 기독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학사의 마지막으로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철학자들이 내놓은 인생의 의미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다시 복귀해보고 또 제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